주택에 사용되는 창문은 창문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성능값이 좋은 창호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형태의 변화에 따른 성능값의 변화는 없을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갑습니다. PNS 창호 남인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슬라이딩 창호가 한국에서 제일 사용이 많이 되는데요. 그 형태, 형상에 따른 성능값의 변화, 그리고 어떤 창의 형태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형에서 오랜 세월 동안 검증이 되어 왔고 또 발전되어 왔던 슬라이딩 창호, 주택이나 상가, 보편적으로 여러 곳에 많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아파트, 빌라, 주택 이런 곳에서 주로 슬라이딩 창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창호의 장점으로는 개방감이 우수하고 큰 창이라도 구조감만 잘 맞춰서 사용을 하면 안전하고 튼튼한 창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창호에 소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목재 창호, 알루미늄 창호, 그리고 PVC 창호가 있습니다. 그럼 그 소재들이 왜 선택되어졌고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코라스 시험이 그 핵심이 있는데요. 코라스 시험을 해보니까 목재 창호, 당연히 성능값 안 나오죠. 그 다음 알루미늄 창호가 있는데요. 알루미늄 창호의 장점은 견고한 게 있지만 PVC 창처럼 단열값에는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이 PVC 창호인데요. 주택에 사용되는 창문은 창문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성능값이 좋은 창호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PVC 창호를 선택하게 됐고 그 선택된 PVC 창호가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PVC 창호의 슬라이딩이라 하더라도 그 형태, 두 짝문, 세 짝문, 그리고 네 짝문, 그리고 상픽스 하 슬라이딩, 하픽스 상 슬라이딩,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들이 있는데요. 그럼 그 형태의 변화에 따른 성능값의 변화는 없을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근래에 짓는 신축 아파트들에 적용되는 창문의 형태들은 대부분이 2SL, 3SL로 적용되어 있고 형태적으로는 인면분할이라 하더라도 상부 2SL, 3SL 적용되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갑자기 드리냐고 하면 어떤 고객님 문의를 하셨어요.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우리 집은 창문이 넓다 보니까 4SL로 견적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발코니 창에 4SL은 성능값이 없었던 과거에 넓게 창문을 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4SL을 가끔씩 적용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코라스 시험이 적용되기 전이라 성능값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 이 창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다가 코라스 시험을 하고 알게 된 내용이 4SL 형태의 창호를 적용을 하니 기밀과 단열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창에는 내짝문 형태의 창을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슬라이딩 창호의 최대 단점이자 제일 어려움이 창짝이 무겁다는 거예요. 큰 발코니 창호에 중간에 대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판이 무거운 거는 130kg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건장한 성인이 2명이서 들기도 버거운 무게죠. 그러다 보니까 창틀 자체가 큰 곳에 대창이 3SL 형태로 들어가더라도 그 무게가 150kg에 육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창짝을 쪼개서 내짝문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짝문 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능값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비추합니다. 창호의 형태 선택만으로도 창문의 성능값이 좋은 창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라스 시험에 있어서 성능값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찝으라고 하면 창짝과 창짝이 만나는 이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취약 부위가 되는 겁니다. 정두짝, 언밸런스 두짝, 어쨌든 두짝이기 때문에 겹쳐지는 곳은 한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값은 대등소이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또 많이 사용되는 우리 3SL, 이쪽 창문이 움직이고 이쪽 창문이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3SL 창문이라고 하는데요. 보신 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취약 부위가
두 군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2SL보다는 단열 성능에서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4SL은 제가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중간문이 움직이는 형태인데요. 결국 이 기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취약 부위가 많게 되는 겁니다. 단열 성능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상픽스 하슬라이딩, 하픽스 상슬라이딩 이런 것들도 발코니에 가끔 적용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겹쳐지는 부위가 한 군데인데 그럼 뭐가 그렇게 나쁘냐?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이 창들의 특징이 중간에 가로질러지는 바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가로질러지는 이 형태의 프로파일이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튼튼한 보강재를 사용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창틀 자체에 이 튼튼함, 벽 구조체와 붙어 있는 이 튼튼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형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사실 어려운 구조고요. 처음에는 성능값이 나오지만 외기에 접해 있어서 태풍이나 바람이나 계속 햇볕이나 노출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부위가 약간의 변형이 와서 성능값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딩 창호 형태에 따른 기밀성, 단열성, 구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2SL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고요. 3SL은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2SL보다 약간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언밸런스 2SL이라도 설명드린 대로 어차피 2SL 두 짝문이기 때문에 성능값은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취약하다라고 하는 4SL, 네 짝문 같은 경우는 기밀성도 딸리고 단열성도 딸리고 구조성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값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도 창짝과 창짝이 겹쳐지는 부위가 되는데요. 그 부위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구조성이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픽스 하슬라이딩, 하픽스 상슬라이딩 똑같은 입장인데요. 세월이 지나면 기밀성, 단열성, 구조성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비추드리고요. 우리 이제 학교 창이라고 열십자가 있는데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형태의 창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학교 창 관련해서는 제품 개발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개발되어 있지 않은 일반 형태에서 비교를 하자면 형태 자체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밀성, 단열성, 구조 강도 모두 형태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창문을 선택하실 때 우리 집 창이 2SL로 할지 3SL로 할지 그리고 업체에서 와서 실측 후 제안을 드릴 때 4SL로 하면 어떠냐고 제안이 와도 4SL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에 따른 성능값의 변화는 코라스 시험에 의한 결과값이므로 이건 저희가 다 믿고 인정하고 따라야 될 부분인데요. 창호를 선택을 하실 때 브랜드 선택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성능값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성능값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